그 다음 카이네틱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 이거 강의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견의 여지가 역시 없을 거고. 자, 4번 내추럴 컨벡션에서 자, 쉘을 오른쪽에서 잡아도 똑같이 되는가? 이거 여러분 다 잘 풀었어요? 다 잘 안 풀었나? 그 아주 간단한 트릭인데, 트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서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우면 이퀘이션이 나올 거고, 또 오른쪽에서 세워도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뭐 내가 이퀘이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펑션 오브 뭐 EY, EZ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함수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달라요. 왜냐하면 플로우 디렉션이 다르거든. 근데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결국 같다고 증명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되게 간단한 거는 EY는 EY 다시가 바로 성립을 하죠. 근데 EZ는 마이너스 EZ 다시예요. 요것만 얘기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두 개의 이퀘이션이 완벽히 똑같아지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였거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 잘 했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 사실 코디네이트이 바뀌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 그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근데 좀 약간 이런 문제를 낼 때 좀 약간 우려도 됐던 거는 A번부터 미끄러지면 이게 부분 점수를 주겠지만 워낙 포션이 크니까 그래도 내가 강의 자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하게 해놨고, 또 내가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힌트 줄 때 내추럴 컨벡션하고 포스트 컨벡션을 책에 있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했을 것 같아요. 찬양이는 보니까 그레이시엄 넘버랑 착각을 한 것 같던데. 잘 했어? 당황했어요. 물어봐가지고. 그 마지막에 너셀 넘버 잘 구했어요, 다들? 자, 너셀 넘버 6 나온 사람. 잘했네. 역시 수학을 잘해, 애들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다 됐어요? 자, 제일 마지막 문제 푼 사람.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형규. 형규야, 왜 내가 너셀 넘버가 1이나 2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 바운더리 컨디션 4번이 컨벡션이 아니라 컨덕션이 아니라. 그죠. 너셀 넘버의 데피니션이 컨덕션분의 컨벡션이잖아요. 그럼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맞다면 우리 시스템의 너셀 넘버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그죠? 아니면 토털이면 컨덕션 분의 컨벡션 더하기 컨덕션이니까 2가 나와야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푼 사람. 다 잘 이해를 했는데 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는 대답을 안 해? 이게 답인지 몰랐구나. 자, 그럼 왜 너셀 넘버가 2보다 크게 나왔죠? 우리 시스템에는 1이나 2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6이 나왔거든. 왜 더 크죠? 이것까지 푼 사람. 자,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한 게 아니거든. 사실 여러분들 챕터 14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실은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셀 넘버가 뭔지 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업에서 커버를 하진 않지만 너셀 넘버에 대해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챕터예요. 14.1 정도만 읽어봐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를 보면 사실 그 다음 장 첫 번째 피겨를 보면 그 원통형에서 플로우가 흐를 때 사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적분 개념으로 이렇게 그 인프리시멀한 볼륨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렉탱귤러였지만 우리가 같이 해본 거는 실린드리컬이었잖아요. 거기서 왜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R을 안 잡고 D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근데 왜 D가 돼야 되냐면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D가 아니라 그러니까 R이 캐릭터리스틱 랭스예요. 우리 시스템에서. 근데 2R을 우리가 그냥 D로 놓은 거예요. 2R이 왜 나오냐면 2파이R로 그 원주의 둘레를 구하게 되거든. 그 둘레와 2파이R과 델타 G를 곱하면 그 원주의 서피스 면적이 나오죠. 거기에 히 플럭스를 곱하면 토탈 hi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랑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 우리가 푼 문제에서 사실 캐릭터리스틱 랭스는 R이었어요. 우리가 D로 썼지만 왜 D로 바뀌었냐면 이 R을 그냥 D로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 렉탱귤러 시스템에서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뭐라고 놓자 그랬죠? 2B로 놓자 그랬죠. 사실은 아마 4B가 돼야 될 거예요, 정확한 값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4B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왜 4B지? 이런 생각으로 당황해서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2B라고 놨는데 4B로 놓건 2B로 놓건 너셀 넘버가 2보다 크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4B로 놓으면 12로 나올 거예요, 너셀 넘버. 그러면 뭐 너셀 넘버가 왜 1 혹은 2보다 클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형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스템에서 컨벡션으로 열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비스코시 히팅 이런 건 다 무시했거든요. 디멘저널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밝혔죠. 브링크만 넘버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이래가지고 뭐 로우 CP 어쩌고 해서 뭐 결국은 컨덕션이 컨벡션이다라는 결론이었거든. 그죠? 에너지 밸런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컨덕션이 컨벡션이다. 이게 맞아요? 형규야, 이거 맞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컨덕션과 컨벡션은 이게 아니라 델타 컨덕션이 델타 컨벡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컨벡션 양의 차이가 그동안에 주입된 컨덕션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그죠? 컨덕션과 컨벡션의 절대값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0으로 들어와서 110으로 나가면 이게 10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 말이 100하고 10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110 빼기 100이 10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컨덕션하고 컨벡션의 절대값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셀 넘버가 1보다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푼 사람. 애매하게 그래? 그러면 문제 수업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내가 사실 지금 말했지만 이 문제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들었으면 기계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다 수학적 실수만 안 하면. 근데 뭐 변별력을 줄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변별력을 줄 게. 잘했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해를 해서 다행이네. 챕터 1, 2, 3에서 우리가 모멘텀 트랜스포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챕터 90, 11에서 히 트랜스포트를 배웠죠.
모멘텀 트랜스포트에서 뭘 배웠냐면 벨로시티와 모멘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쉘 밸런스에서 이거 구했던 거 기억이 날 테고. 그리고 사실 모멘텀 트랜스포트는 플루이드라고 한정을 지어도 돼요. 왜냐하면 솔리드에서는 의미가 없죠. 벨로시티가 없으니까. in rate of resistance and momentum transport 인터페이스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뭐 플루이드가 계면을 이루고 있다든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디멘전을 없애고 그리고 있는 것의 디멘전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도 봤겠지만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단위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히트 트랜스포트에서는 우리가 템퍼리처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어요. 무빙 플루이드뿐만 아니라 솔리드에서도 중요한 문제죠. 열전달은. 그리고 레이드 오브 히트 트랜스포트 인터페이스 마찬가지고요. 계면에서의 뭐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뭐 여러 가지 디멘전리스 넘버들도 배웠고, 역시 히트 플럭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위로 쓰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는 매스 트랜스포트예요. 매스 트랜스포트 디퓨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매스 디퓨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molecular transport of one substance relative to another.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하나의 매질이 있고 그 매질을 파고 들어가서 퍼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죠. 그래서 이제 mass flux라는 거는 똑같이 데피니션이 모멘텀을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누는 게 모멘텀 플럭스고, hit을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누는 게 히 플럭스고, mass를 에어리어 타임으로 나누는 게 mass 플럭스가 되겠죠. 단위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킬로그램, SI 유닛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단계 정리를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챕터 1, 2, 3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90, 11에서 굉장히 이제 시메트릭하게 재현이 됐거든. 전달하는 매개체는 달랐지만 그 미케니즘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챕터 17, 18, 19에서 그게 똑같이 재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모멘텀 트랜스포트와 히트 트랜스퍼에서 몰레큘러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분자적 관점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설명하는 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컨덕션, 컨벡션으로 나누면 뭐가 몰레큘러 퍼스펙티브겠어요? 컨덕션이죠. 그러니까 컨덕션, 모멘텀 컨덕션, 히트 컨덕션을 관할했던 두 법칙이 있었죠. 모멘텀 컨덕션은 뭘로 우리가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뉴턴스 로우 비스코시티를 우리가 몰레큘러 퍼스펙티브를 봤었고, 퓨리에스 로우 히트 컨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대칭이 되는 법칙을 발견을 했고, 우리가 다뤘던 주제를 보면 모멘텀과 폴스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메인 서브젝트였어요. 챕터 1, 2, 3에서. 그다음 챕터 90, 11에서는 이제 템퍼리처, 히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우리 관심사였고, 그리고 이제 챕터 1과 챕터 9를 넘어가서 챕터 2와 챕터 10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 쉘 밸런스를 배웠다는 거죠. 쉘 모멘텀 밸런스를 배웠고, 또 쉘 에너지 밸런스를 배웠고, 얘들이 근간이 뭐냐면 얘들의 오리진은 보존 법칙이다. 그렇죠?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식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식에서 우리가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웠고요. 그리고 챕터 3과 11로 넘어가면 그 보존 법칙을 일반화시킨 가버닝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인지 중에서도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퀘이션 오브 에너지를 배웠죠. 이것들이 결국 사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어내야 했던 거는 우리 관심사가 됐던 서브젝트들의 디스트리뷰션, 우리 매질에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가를 알아내고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니까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했던 어프로치가 디멘저널 어프로치를 우리가 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련 여러 이런 디멘전리스 넘버들을 배웠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챕터 1, 2, 3와 90, 11을 리뷰한 거예요. 한 장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 전부터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매스 트랜스포트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건가?
똑같이 몰레큘러 퍼스펙티브로 뭔가 매스의 컨덕션에 관련된 법칙이 있겠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픽스 로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시간에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픽스 로우 중에 이제 퍼스트 로우 혹은 이제 그냥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우리 관심사는 매스 혹은 이제 플루이드라면 덴시티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매스의 플럭스가 우리 주된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컨저베이션 요를 생각해 보면 쉘 매스 밸런스를 배우게 되겠죠. 챕터 18에서. 그 다음 챕터 19에서는 그럼 뭘 배우겠어요? 이거를 일반화한 어떤 이퀘이션, 그게 바로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결국 우리 관심사가 됐던 것들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 매질에서 매스와 매스 플럭스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걸 배우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디멘저널 어나리시스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배우진 않았던 그런 새로운 디멘저니스 넘버들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매스 트랜스포트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번 이상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컨센트레이션과 플럭스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매스 트랜스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 덴시티,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 혹은 이제 덴시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텀은 모멘텀이 오면 모멘텀 덴시티, 에너지가 오면 에너지 덴시티, 매스가 오면 매스 덴시티가 될 텐데, 그냥 저기 피지컬 데피니션은 모멘텀, 여기 오는 텀들을 볼륨으로 나눠준 걸 덴시티라 그래요. 그죠? 모멘텀을 볼륨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스 덴시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로우 V를 우리가 모멘텀 덴시티라고 해요. 에너지 덴시티는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히트 트랜스포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끝냈는데, 우리가 히트 트랜스포트를 배워서 몸의 에너지 덴시티를 매스메티컬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보면 이게 매스 덴시티, 매스를 볼륨으로 나눈 거. 그다음 이거는 비열을 볼륨 매스로 나눈 거니까 매스가 없어지겠죠. 그럼 비열을 볼륨으로 나눈 게 나오는데, 비열에다가 템퍼레처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온 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에너지 덴시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매스 덴시티는 클리어하죠. 이게 데피니션이고, 자, 이걸 우리가 로우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로우라고 썼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로우라고 왜 썼냐면, 우리가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을 고려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그러니까 원 컴포넌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우 이꼴 그냥 로우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을 섞은 시스템을 생각한다면은 물의 덴시티와 에탄올의 덴시티는 다르거든. 그리고 그거의 믹스처의 덴시티도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앞으로 그냥 우리가 쓰게 될 로우는 그냥 우리 시스템의 덴시티,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을 믹스했다면 그 믹스처의 덴시티가 그냥 제너럴한 로우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워터의 덴시티는 뭐고 에탄올의 덴시티는 뭐냐, 그걸 앞으로 우리가 매스 프랙션을 통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얘는 어쨌든 덴시티가 돼야 되니까 얘의 단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오메가의 단위가. 얘의 디멘전이 뭐가 돼야 될까? 오메가가. 얘는 디멘전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프랙션이에요. 프랙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과 에탄올의 질량을 더한 것분의 물의 질량. 그게 매스 프랙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분율.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1 마이너스 오메가 A는 오메가 B라는 공식도 성립하겠죠.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토털 덴시티에서 A의 매스 프랙션을 곱하면 A의 매스 덴시티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수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스 트랜스포트에서의 매스 덴시티는 로우 오메가 A, 이게 이제 컴포넌트 A의 매스 덴시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봤으니까 이제 플럭스를 다시 정립을 해보면,
플럭스라는 거는 그냥 바이 데피니션으로 어떤 거의 플럭스는 어떤 거를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자, 모멘텀의 플럭스는 우리가 했듯이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쪼개는 어프로치가 좋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였죠 방금? 이게 이제 모멘텀의 덴시티가 되니까 모멘텀의 덴시티가 아까 로우 V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V. 그러니까 이게 로우 VV로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멘텀 플럭스라 그래요. 모멘텀 플럭스. 여러분 시험 문제 푼다고 나온 갖가지 텀들의 유닛에 이제 많이 친숙해졌죠. 그래서 얘를 보면 SI 유닛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컨버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 플럭스는 말 그대로 똑같이 에너지 덴시티와 벨로시티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아까 에너지 덴시티를 우리가 이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벨로시티를 곱하면 에너지 플럭스가 나오겠죠. 똑같이 매스 덴시티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로우 오메가 A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벌크 플루이드 벨로시티를 곱하면 우리가 매스 플럭스 오브 스피시스 A가 되는 거예요. 인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살펴보면 얘는 텐서예요. 텐서. 세컨 오더 텐서. 근데 이제 얘들은 벡터죠. 그렇죠? 같은 플럭스인데 텐서학적으로 보면 오더가 달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텐서는 유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텐서는 유닛이 아니에요. 유닛이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적 관점에서 컴포넌트 개수가 다른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가 유닛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닛하고 텐서적 측면에서의 오더를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이 세 개가 유닛이 같다는 건 아니죠. 같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들은 이제 각각의 서브젝트의 플럭스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리뷰가 됐는데 하나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는 게 모멘텀의 플럭스는 왜 오더가 세컨드인데 에너지와 매스의 플럭스는 퍼스트 오더이냐 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럭스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벨로시티가 있으니까 얘가 오더를 하나씩 차지하거든. 근데 얘가 뭘 캐리하는 거예요. 캐리. 그러니까 이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 에너지 덴시티를 들고 이동하는 거거든. 그지? 그게 플럭스라고. 근데 얘가 오더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에너지 덴시티랑 매스 덴시티는 오더가 제로예요. 스칼라라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퍼티를 벡터가 들고 이동하는 거니까 토탈 텀은 오더가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모멘텀 덴시티는 애초에 오더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오더를 그러니까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하나의 오더를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하나의 오더가 들고 운반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챕터 17.1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디퓨전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Diffusion of helium in a slab of fused silic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헬리움으로 있는 거예요. 실리카고 여러분 멤브레인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이 고체로 이루어진 물질에도 포어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고분자로 친 프리볼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프리볼륨 사이사이를 이제 기체가 디퓨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솔리드라도.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정해야 될 거는 바이너리 시스템을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에어 같은 것들은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퓨즈드 실리카에서 헬리움이 여기는 이제 헬리움으로 돼 있고 여기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뭐냐면 이 헬리움 에이텀이 이 실리카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헬리움이 덴시티가 가득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처음에 이 시크니스는 라지 Y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이제 substance B가 이제 실리카, 이제 오메가 A를 저거로 놨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스템이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A가 헬리움이고요. 자, 실리카란 얘기죠. 이렇게 구성된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이 오메가 A라는 거는 자, 잘 안 보이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mass A 더하기 mass B 분의 mass A. 자, mass fraction이라 그랬죠.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메가 B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이너리 시스템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원래는 이 헬리움이 없었어요. 이 양쪽으로, 이 멤브레인 사이에. 그럼 당연히 헬리움의 컴포넌트는 어디에서나 제로였는데 갑자기 t = 제로라는 시간에 이쪽에 헬리움 가스를 풀어줬어요. 그럼 여기 갑자기 헬리움 덴시티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거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헬리움이 이쪽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픽스로우도 결국은 임페리컬 릴레이션인데 실험적으로 발견을 한 게 충분히 시간이 세츄레이티드가 되면 이게 또 비스코시티 경우처럼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 경우처럼 이게 직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컨스턴트 매스 플로우를 흘려주면 이게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을 갖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 릴레이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 약간 특이하게 생긴 오메가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17.1-1에서만 잠깐 나오는 텀인데 이게 이제 mass flow라고 해요. mass fraction 그리고 이건 mass flow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mass flux라 그래요. 그러니까 mass flux에서 에어리어 텀을 뺀 거. 그게 뭐예요? mass를 타임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mass의 정도. 그걸 mass flow라 그래요. 그냥 이 17.1-1식에 한번 나오고 앞으로 나오진 않을 텀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mass flu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확산 정도를 면적으로 나눈 게 당연히 이 오메가 A에 비례를 하고 오메가 A는 근데 토탈 로우랑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기 사실 로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쪽은 0이에요. 이쪽은 0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 그 다음 이제 두께 Y 이거 한 건데 항상 저기 우리가 뉴턴스 로우에서도 그렇고 퓨리에스 로우에서도 그렇고 이 릴레이션이 리니어 디펜던시를 갖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이 기울기를 갖는 걸 우리가 비례상수로 놨잖아요. 모멘텀의 경우에는 비스코시티였고 히트 컨덕션에 대해서는 서멀 컨덕티비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가 DAB로 낳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이제 mass diffusivity라고 하는 거죠. 왜 AB라는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가냐면은 저 DAB라는 프로퍼티는 기존의 비스코시티랑 서멀 컨덕티비티랑은 다르게 A에도 의존을 하고 B에도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카에서 헬륨이 통과하는 거에 대한 기울기는 똑같이 실리카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통과시키면 그 값이 기울기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바뀌면 저게 당연히 바뀐다는 거고 그 B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똑같이 헬륨이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여기 실리카가 아니라 어떤 폴리에틸린이 있다고 치면 값이 다르겠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A와 B에 동시에 의존하는 프로퍼티예요. 디퓨지비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스크립트를 AB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이 매스 플로우를 면적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드디어 완성된 플럭스를, 그러니까 매스를 에어리어와 타임으로 나눈 프로퍼티를 우리가 JAY라고 놓고 이걸 매스 플럭스라고 그래요. 스피시스 A. 그리고 Y 디렉션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 리니어 디펜던시니까 이 기울기 차이를 그대로 우리가 뭐죠? 이거를 그 데리바티브로 그냥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익숙한 하나의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fix first law라 그래요. 혹은 이제 fix law of binary diffus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헬리움이 없고 여기는 헬리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던 헬리움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트랜스포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매스, 그러니까 로우 매스라기보다는 덴시티인데 어쨌든 이게 Y 디렉션으로 트랜스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노테이션을 뜯어서 보면 여기 있는 서브스크립트의 라지 A가 의미하는 거는 스피시스의 종류 A를 의미하는 거고, 스몰 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매스 플럭스가 전파되고 있는 방향, 파지티브 y 방향이라는 기호예요. 파지티브 y 방향.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타우 yx와 이제 qy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도 서브스크립트가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지만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이게 둘 다 이제 스몰 레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는 캐피탈이고 하나는 스몰이고. 그게 다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둘 다 코디네이트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시 한번 데피니션을 돌아보면 타우 yx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x 모멘텀이 y 방향, 파지티브 y 방향으로 전달되는 걸 의미를 한 거고, 뭐 q는 심플하죠. 템퍼리처는 아무런 코디네이트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템퍼리처가 y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a는 그냥 스피시스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오더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벡터예요. 그냥 텐서가 아니라. 그래서 파지티브 y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 프랙션은 아까 내가 저기 적어주기도 했지만 결국 어쨌든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A와 B의 매스를 더한 것분에 이제 A의 매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솔리드와 플루이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캐리스터리스틱 볼륨 이상에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픽스 로우를 우리가 당연히 이 헬리움을 이쪽으로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사실 여기를 헬리움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헬리움이 아니라 실리카를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헬리움을 풀면 당연히 일로도 디퓨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쪽으로도 당연히 일로도 깎아서 여기를 헬리움을 놓고 저쪽은 안 두면 헬리움이 이 방향으로도 전파가 될 거거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될 거예요. 아예 기울기는 다를 수 있어요. 저 매질이 아이소트로픽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법칙은 똑같이 성립될 거라고요. 우리 저기 그 픽스 로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똑같이 리피트할 필요도 없이 x, y, g 방향에 각각의 픽스 로우가 성립한다는 거를 자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벡터 폼으로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mass flux of species A라는 벡터는 AX 컴포넌트와 AY 컴포넌트와 AG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이걸 이제 여기 각각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 굉장히 간단한 식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게 가능하려면 얘가 똑같아야 되겠죠, 컨스턴트가. 근데 모든 매질에서 그렇진 않지만 이제 아이소트로픽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대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의 벡터 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스피시스 B에 대해서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픽스 로우가 솔리드와 플루이드에서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배웠고,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불러내고 싶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굉장히 뿌듯한 게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포스 피노미나의 3형제, 그러니까 모멘텀, 힛, 매스에 대해서 적어도 컨덕션은 다 배운 거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두 형제들을 한번 불러서 얘들의 시메트리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들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은 컬럼에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게 뉴턴스 로우 비스코시티가 되는 거고, 자 이게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 그러니까 이게 토털 덴시티는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분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확산이 아무리 돼도 전체 매질의 덴시티는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 컨스턴트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y분의 d 로우 오메가 a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매질의 덴시티는 컨스턴트 하니까, 그죠? 자, 요걸 요렇게만 써놓으면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기가 힘든데, 얘를 약간만 정리를 해도 뭔가 그럴듯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자 로우는 컨스탄트니까 언제든 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렇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만들 거예요 지금. 그냥 뮤가 아니라 여기에 로우를 갖다 놓고 자 로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키네마틱 비스코시티가 되고, 얘가 뭐죠? 서멀 디퓨지비티가 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매스 디퓨지비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스 디퓨지비티, 서멀 디퓨지비티, 사실은 우리가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모멘텀 디퓨지비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힛, 매스에 대한 디퓨지비티가 똑같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뭔가가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얘들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 뭉친 애들인데 얘들은 공교롭게도 뭐가 됩니까? 단위가. 그렇죠. 얘들은 모멘텀과 에너지와 매스의 덴시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멘전을 한번 살펴보면, 디멘전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텀들은 다 해봐요. 다른 텀들은 다 해보는데 CGS 유닛으로 한번 얘를 한번 살펴보면, 얘 단위가 뭐죠? CGS로 플럭스잖아. 매스의 플럭스거든. g을 뭘로?
CGS. 여러분들 근데 유닛 시스템이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번 시험을 내요. 참고를 하세요. 자, 얘가 지금 힘드니까 얘를 우리가 디멘전을 한번 보자고. 얘는 디멘전이 뭐가 돼야 될까? 이 텀은 센티미터 분의? 그렇죠. 센티미터 분의 1이에요. 그냥. 이거 디멘전 없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이 되려면 뭐 같다는 건 디멘전도 같다는 거니까 당연히 얘 디멘전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램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단위가 뭐가 될까요? 얘의 단위는 이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지난번쯤에 얘들의 단위를 이미 한번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 근데 단위가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사실 단위가 똑같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 똑같이 랭스 제곱을 타임으로 나눈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퓨지비티의 통합적 단위가 되는 거예요. 디퓨지비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매질에서 이게 뭐 모멘텀이 됐건 hit이 됐건 그 다음 매스가 됐건 어떤 델타가 있어요. 델타가 생겨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매질로 이게 디퓨전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말이 디퓨전이지 사실은 컨덕션이죠. 이 현상이 통합적으로 보면 랭스 제곱과 타임에 비례한다는 거거든. 랭스 제곱에 비례하고 타임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매질을 통해서 디퓨전 되어가는 모멘텀의 이동 거리 델타. 모멘텀의 이동 거리. 여러분 이거 안 보이나요? 여기 하면 쟤들이 안 보이겠네.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니까. 모멘텀의 이동 거리, hit의 이동 거리, 매스의 이동 거리는 자,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질이,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 당연히 시간을 오래 두면 많이 확산은 되겠지. 근데 마냥 시간을 오래 둬서 되는 게 아니라 디퓨지비티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질이 모멘텀을 더 잘 전달하느냐, 열을 더 잘 전달하느냐, 매스를 잘 전달하느냐를 알려면 우린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테이블 17.1-1을 한번 볼까요? 테이블 17.1-1을 보면 우리가 가스와 가스 페어에 대한 디퓨지비티가 나와 있거든. 그죠? 대략 얼마나 돼요? 디퓨지비티가? 그냥 오더가 0점 몇 혹은 0.0 몇이죠. 0점 몇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0.1이라고 하죠. D를. 자, 퀘스천. 이 매질에서
그러니까 0.1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페어가 있죠? 0.1이 자 CO2와 나이트로젠이 0.1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가스 안에 CO2를 조금 넣어놨더니 걔들이 확산되는 디퓨지비티가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이트로젠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1m를 확산해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릴까? 10만. 10만이 10의 몇 승이지? 10의 5승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다음 장. 테이블 17.1-1을 보면 자, 이건 리퀴드네. 리퀴드. 자, 그럼 17.1-4를 봅시다. 테이블. 이게 뭐냐면 이제 폴리머에서 가스가 디퓨전 돼 가는 거거든. 아니다. 자, 미안. 테이블 17.1-3을 봅시다. 이 솔리드에서 가스가 디퓨전 돼 가는 거네. 자, 여기서 자, 실리카에 헬리움이 디퓨전 돼 가는 거 우리가 방금 본 거. 그게 디퓨지비티가 얼마나 돼요? 대략 뭐 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1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의 13승. 맞아? 이게 며칠이에요? 혹시 계산이 되나? 1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600이 1시간이니까 3600 곱하기 24를 나눠주면 되잖아. 계산기 있는 사람 있어? 저 있네, 승관이. 자, 10의 13승 나누기 3600 나누기 24 해봐요. 여기 있네, 동혁이. 얼마 나와? 자, 한 120일 정도가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5승은 그럼 몇이 되는 거지? 보자. 하루면 되죠. 하루면. 자, 우리가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테이블 17.1-1이 가스 페어에서 디퓨지비티의 오더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시험 문제에도 이런 유형을 내는 게, 여러분들 공학자잖아요, 그죠? 뭐 교과서 들면 상대할 적수가 없는 무적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당장 닥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손에 교과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매질의 어떤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정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가스끼리의 디퓨지비티가 오더가 한 0.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리퀴드는 얼마가 돼요, 오더가? 10의 5승 1, 2가 없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에서 디퓨전 돼가는 능력이랑 리퀴드에서 디퓨전 돼가는 능력이 한 10의 5승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밑으로 솔리드로 넘어가면 어때요? 한 마이너스 한 10승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의 5승배로 이렇게 팍팍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가스에서 뭐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거, 리퀴드에서 뭐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거, 솔리드에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당연히 제일 높겠어요. 왜? 왜? 제일 중요한 그 팩터가 뭘까? 인터몰레큘러 디스턴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 볼륨을 파고 들어가는 게 디퓨전이잖아. 그러니까 솔리드는 인터몰레큘러 디스턴스가 다른 몰레큘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겠죠. 리퀴드는 그나마 좀 있을 거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테이블 17.1-2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앞에 가스는 가스에서 가스가 디퓨전 돼 가는 거고, 그 뒤에 2번은 리퀴드에서 리퀴드가 전파가 돼 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3번은 솔리드에서 솔리드가 전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솔리드에서 솔리드가 전파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솔리드 자체는 애초에 모빌리티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솔리드에서 솔리드가 전파되는 건 디퓨지비티로 보면 0이겠죠.
완전히 0일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솔리드에서 가스가 디퓨전 돼가는 걸 나타내 놓은 거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게 2번에서 리퀴드에서 가스가 전파되는 건 얼마 정도 될 건가 하는 게 궁금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테이블 2번은 리퀴드에서 리퀴드가 전파가 돼가는 거거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생각을 해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인 에어에서 여러분 테이블을 보면 알겠지만 얘가 대략 한 0.16 정도의 오더가 나와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죠. 근데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워터에서는 어떻게 디퓨전이 되냐면 한 4오더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리퀴드에서 가스가 전파되는 게 거기 보면 테이블 2에 나와 있는 리퀴드 디퓨지비티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이제 가스 디퓨지비티보다는 4오더 정도 작다는 거죠. 굉장히 리저너블하죠, 다. 자, 그럼 마지막에 테이블 4를 보면 폴리머에서 가스가 디퓨전 돼 가는 게 나오는데 폴리머는 솔리드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하고 리퀴드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폴리머 듣는 사람이 많겠지만 폴리머가 멜팅이 되면 리퀴드처럼 플로어빌리티를 가지되 글래스 트랜지션 밑에서는 또 굉장히 하드한 솔리드 프로퍼티도 가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솔리드는 대부분 이놀게닉 뭐 굉장히 퍼펙트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테이블 4번에 보면 자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폴리머에서 디퓨지비티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가스가 디퓨지비티가 리퀴드보다는 압도적으로 크고 솔리드보다는 압도적으로 또 컸거든. 그럼 폴리머가 이 위치에서 어디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밸류를 보면 이게 뭐 0.1이라고 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거든. 대략 거기 나와 있는 테이블을 보면 폴리머는 이쯤에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7승 이 정도. 그죠? 이게 리저너블하죠. 리퀴드보다야 좀 빽빽할 거고 솔리드보다야 많이 헐겁겠죠. 프리 볼륨이 많아서. 그 폴리머끼리도 차이가 있어요. 재미난 거는. 걔들끼리 왜 차이가 생길까? 이런 거는 고분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전달 현상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재미난 문제들인데 위에 두 개의 고분자는 어제 시험 문제 1번에도 나왔죠. 얘들이 일레스토머예요. 그죠? 러버들이고 밑에 두 개는 세마이 크리스탈라인 폴리머죠. 프리볼륨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위에 두 개 일레스토머는 프리볼륨이 많을 거고 디퓨지비티도 크죠. 자, 밑에는 크리스탈라인 폴리머들은 프리볼륨이 작을 거고 디퓨지비티도 그에 따라 한 오더에서 두 오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